어저께 드디어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제가 뭐 아니요, 축하받을지는 아니요, 모르겠지만 아니요. 방문진 이사들, 그러니까 새로 이진숙, 김태규 두 사람이서 한 방문진 이사들 선임을 아니 방통 네, 방문진 그거를 이사 선임 효력을 정지시키는 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두 사람만으로 네, 맞아요. 하는 방통위 체제가 불법성. 불법이다.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이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가처분을 이제 인용한 거고요. 네, 그렇죠. 본안 소송 이제 본안 소송이 있을 네, 텐데 네, 얼마나 걸려요? 최소 1년 이상 걸릴 거예요. 제 생각은 1년 그렇고요. 정도가 걸려요. 네, 본안 소송이. 그럴 것 같아요. 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마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면 그 사이에 예, 예. 이준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예. 탄핵은 그 전에 나오겠죠. 결과가 나오겠네요. 5개월 정도 걸리니까. 이번에 대한 5-6개월. 영향도 분명히 있을 테고. 네, 그렇습니다. 대신 그다음에 제일 궁금한 게 예, 예. 박문진 이사 그 6명에 대해서는 무효가 됐기 때문에 새로 임명한 박문진은 이제 그대로 하고 그대로 가는 MBC는 당분간 네. 좀 이제 그대로 운영 체제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현재 박문진 이사들 임기가 끝났지만 박문진 법에 보면 새로운 이사가 오기 전까지는 만약 기존이. 안 오면 기존 이사들이 임기를 계속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사들이 계속 임기를 하게 되고요. 12월에 이 사장 임기가 끝나거든요. 글쎄요. MBC 사장. 그러면 12월에 지금 이사들이 새로운 신임 사장을 선임하게. 뭐 이분을 다시 할 수도 있고요. 또 새로 어떤 사람을 임명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MBC의 경영 체제는 좀 당분간 그래도, 지켜지는 네, 거는 계속될 것 확실하고. 같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예요. 이번에 2인 체제에 대한 불법성을 이거 문제 제기를 사법부에서 정말 이건 상식적인 쪽으로 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동안 했던 이상한 것들, 그러니까 KBS 이사 선임. 이사 선임. 네, 맞아요. 그다음에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YTN 민영화 사안. 거기도 문제가 이 있죠. 부분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해야 되죠, 사실. 이거는 근데 별건으로 예. 소송이 들어가야 되는 소송이 거죠? 들어가야 되죠. 이미 들어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YTN 노조에서 한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좀 그건 자세히 제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YTN 노조에서도 그 절차상의 문제점을 제기한 소송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건 따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2명 체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그 승인 과정도 다시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모처럼 사법부가 저도 어저께 예. 예견을 못 하고 있다가 저는 조금 늦게 뉴스를 봤어요. 한 6시 돼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정말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법을 운영을 해야지 네, 맞아요. 법에 요거는 안 된다 요거는 안 된다 이렇게 안 했다고 네, 자기네들 네. 마음대로 그러니까요. 운영하면 말이 말이 안 됩니까? 되죠. 네. 아니 말이 안 됩니까? 이건 제 특정 유행어입니다. 라인인데 제 유행어. 저쪽 라인인데 왜 네. 제가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방통위를 제대로 야당 정상화. 추천적으로 네, 해서 네. 추천을 한다 네, 이런 네. 뉴스가 좀 나오고 나오고 있는데 있죠. 네.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문진은 일단 지금 상황으로 보면 1년 정도 이제 더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럼 MBC 사장을 교체하는 일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서 그냥 2인 체제로 가면서 불법성을 계속 유지시켜서 더 이상 활동을 못하게 할 건지 네. 아니면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해서 5명 구조로 만들 건지.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네. 3대2 구조가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5개월 이후에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탄핵이 인용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또 새로운 사람을 또 임명하겠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겠죠. 그럼 네 3대 번째. 2가 되거든요. 구조가. 그러면 그냥 합법적으로 만들어주고 계속 밀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네. 그냥 이 체제를 계속 가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의 상황인데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2명을 임명을 해서 5인 체제로 갈 건지 그렇게 되면 합법성을 만들어주고 3대2 구조에서 계속 밀리는 상황이 될 거고 표결을 하게 되면 아니면 지금의 2인 체제를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명을 안 하고 계속 있을 건지
근데 이런 참 고민이 그 있어요. 여러 가지가 경우의 수가 많은 것 같은 게 예, 예. 만약 야당 추천 목수를 하게 되면 예. 지금 이제 김태규 예, 김태규 그 부위원장. 직무직대 예, 맞아요. 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하고 해가지고 1대2의 3인 체제가 되잖아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그렇진 국민의힘도 하나가 남아 있어요 지금. 아, 그러니까 그것까지 민주당을 해가지고. 둘 하려면 국민의힘 한 명까지 3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2대2가 국회에서.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2대2가 되면은 예, 그거 볼만하겠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이진숙 위원장이 돌아오는 경우. 아, 그렇죠. 그게 이제 그게 올해 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사이는 이제 2대2니까 계속 싸우죠. 이제 부딪힐 네. 수밖에 없고 아니, 아무것도 이진숙이 못 해요. 안 오더라도 딴 딴 사람이 사람 올때 오면 유명하겠죠. 오더라도 예, 예, 예. 아니 근데 딴 사람이 뭐 저는 솔직히는 그렇습니다. 예. 조금 이제 합리적인 성향의 언론 학자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원장으로 근데 안할것 와가지고 같아요. 근데 아니 이제 예. 용화대 말만 듣는 이런 정말 이진숙은 그건 보면은 완전히 그냥 배짜라식으로 그렇게 저기 하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국회도 그렇게 무시하고. 글쎄요. 근데 예. 그렇게 안 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3대2로 가도 괜찮은데. 근데 제가 근데- 궁금한 건 있습니다. 예. 궁금한 건 따로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오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한테? 여기에 예, 저한테 왜 작가가 써주신 거에 질문이 의하면은 있습니까? 예. 야당에서 후보 추천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예. 거기에 후보에 예. 대상으로 거론이 되시는 분이 세 분이 계시네요. 아, 민주당 그렇습니까?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장현미 변호사, 장현미 변호사. 또 박선아 박문진 이사, 예. 예. 그다음에 최진봉 어디 성공회대 교수. 공고에 없는데요? 어디? 세 번째 페이지. 아, 그 있습니까? 네, 세 번째 작가가 왜 페이지. 저를 디스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거론되면 안 돼요? 또? 아니 뭐 이제 언론에서 거론되는 거고요. 네. 저는 뭐 아직 지원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지원 공모를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은요. 예, 예. 이게 저기 하냐면은 예. 이렇게 막 거론을 하는 게 사실 디스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저기 하면은 예. 그래 그러면서 맨날 너는 뭐 안 하냐? 그러니까요. 너 간다며. 예. 맨날 이 소리 듣는 그러니까. 걸 몇 년째 들으셨어요? 한 6, 7.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발 거론하지 마세요, 언론인 여러분. 저 거론하지 마세요. 저 할지 안 할지도 결정 안 했어요. 왜 이러세요, 저한테? 거론하지 마세요. 두 분만 거론해 주세요. 아 근데 할지 안 할지를 저기 하는 거는 이제 이런 뜻이시겠죠. 그러니까 예. 이런 것도 하면은 지원할 때 그냥 뭐 막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지원하는 거니까. 제가 한 그 네. 전에 한 3번 지원은 다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트라우마가 있어요. 네. 이거 지원했다가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생각을 고민을 좀 깊이 해야 됩니다, 사실. 네. 네. 저한테 그럴 때 컨설팅을 좀 해주시지. 끝나고 컨설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고 제 스스로. 근데 요번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는 생각이 되는 게 두 명이 한꺼번에 되니까. 아, 맞아요. 그거는. 하나는 이제 변호사 출신의 법적인 이런 지금 네, 김태규 부위원장이고 법적인 저기가 있으니까. 판사 출신이죠. 그러니까 법조인 출신 한 사람, 그다음에 이제 언론 전문 쪽에 한 사람. 이렇게 되면은 아주 나쁜 구성은 아니죠. 그러니까요. 하여튼간에 건투를 바랍니다. 아니 무슨 말씀? 결정은 아니 안 그냥 했습니다. 저는 결정. 건투를 바랄 알겠습니다. 뿐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감사드립니다. 같이 당분간 어저께 정말 저녁에 유튜브가 네. 아니 정말 요새 네. 우리 지난번 전당대회 날에도 정말 전체가 축제 무드였거든요. 그랬었죠. 우리 네. 당원들이 해냈다 예, 이러면서. 맞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이게 있으니까 다 같이 뭐 난리들이 난 거예요. 다들 이거 진짜야? 어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어제 법원의 네. 결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국민적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 그다음에 아마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뜨끔할 거예요. 지금 그렇죠. 사실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그러니까 둘이서 하면 문제가 계속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네.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상당한 내상을 입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자기네들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제 9월이나 10월 달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가 나올 선거 가능성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한 거와 더불어서 예. 방송으로 그냥 밀어붙이고 그러겠죠.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여차직 하면은 지금 계엄령 흘리고 이래가면서 굉장히 강성 모드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럴 때 지금 이제 방송 장악이 안 되면은 예.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그리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 예.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쪽에서 받은 내상도 그렇고 기세가 꺾이는 것도 그렇고 예. 우리들의 이제 국민들이 우리가 예. 해낼 수 있다. 음. 우리한테는 상식이 있다. 우리는 같이 힘을 뭉칠 수 있다. 이런 게 어저께 그래서 저도 예. 어저께는 설레서 잠이 잘 못 아, 잤어요. 그러셨군요. 왜 제가 설레? 최진봉도 아닌데.
저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네. 그러니까 네. 법원이라고 하는 게 사법부가 음. 그러니까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인 건 맞거든요. 맞아요. 모든 것에 그러니까요. 정의와 맞아요. 공정과 상식의 최후의 보루인데 음. 우리가 이거를 믿기가 참 어려우니까. 맞아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또 이화영 재판 같은 경우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증거도 없이 김성태 전 회장의 말만 네. 믿어가지고 그렇게 판결을 내려서 네. 좀 아쉬움이 많았잖아요. 네, 네. 그때. 그러니까 사법부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부 또 그 좀 공평하지 않게 평가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또 어제처럼 이렇게 정말 법에 의해서 법으로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2명 체제로 한 것도 문제지만 절차상에서 논란이 많아요. 왜냐하면 80몇 명이나 되는 사람을 1시간 안에 한 시간 면접도 반 안 하고 만에. 1시간 반 안에 면접도 안 하고 그냥 막 한 거잖아요. 글쎄요. 그것도 큰 문제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어저께는 뭐냐면 저는 재판부에서 네. 그래도 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수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이게 특정한 사람에 대한 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절차에 관련된 행정의 예. 절차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당연합니다. 지금 다들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이제 항소심에 갈 텐데 예. 그것도 재판부에 그렇죠. 얼마나 또 많은 압력이 들어갈 거냐. 그럴 수 이거에 대해서 벌써 얘기가 되니까 아 정말 음. 그런 일은 안 생겨야 네.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우려가 많고 네. 뭐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조국 대표하고 그다음에 최강욱 전 의원하고 같이 방송했는데 그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네. 예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사법부에 대한 조사가 있었잖아요. 네. 사법농단 사건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결론을 안 내렸대요. 아직도 기소할지 말지를. 그러니까 그때 뭐 제가 그때 듣기로는 뭐 수백 명, 100여 명 정도의 판사들을 조사를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처리를 안 하고 지금 홀드하고 있대요. 아 그게 또 캐비넷이구만. 그러니까. 그럼 판사들 입장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럼요. 이걸 계속 너 기소할 수도 있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어허.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하여튼간에 캐비넷 정말 저는 지금 10월 달이면은 또 예. 선거법 예, 선거법에 맞아요. 관련돼가 그것도. 10월 달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정해질 거 아닙니까? 예. 그거에 따라서 또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질 텐데 맞아요. 이 검찰이 기소권 가지고 이렇게 캐비넷으로 이용하는 거 이거 참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아, 예. 그래서 아, 그런 그렇군요. 문제도 있다. 네.